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만나주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시작돼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 서울도 월요일 아침에는 눈이 좀 쌓이지 않겠냐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8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좀 낮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부산은 9.7, 광주 4.4, 대구 6.9, 대전 2.8, 강릉 1.3, 춘천이 영하 0.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는데 다우존스가 0.31% 하락해서 12,068.50, 나스닥은 0.5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737.90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리비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오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죠. 반정부 세력은 이슬람 기도일인 금요일 오늘을 총궐기의 날로 정해서 트리폴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 세력이 확대되면서 수도를 향하자 카다피 지지 세력도 트리폴리에 집결하고 있어서 양측 간 대규모 유혈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카다피 원수는 리비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트리폴리 사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민병대와 친위 용병 부대를 거리 곳곳에 배치하고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보군은 트리폴리의 관문인 인근 도시 자위야의 이슬람 사원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반정부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예. 카다피는 반정부 시위대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하고 알카에다를 지목했는데 정치적 의도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리비아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된 전화연설에서 자유아에 있는 시위대가 빈 라덴 편으로 돌아섰다면서 이제 이 사안이 알카에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몰타 주재 리비아 대사도 알카에다와 연계된 외국인 요원 2,500명이 반정부 시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다피는 알카에다 요원들은 미국과 서방이 현상수배한 사람들이라면서 자신을 반대하면서 압박해오고 있는 서방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위와 알카에다를 연결시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테러 조직을 반정부 세력과 연결시켜서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자신의 입지를 다시 세우고요. 예. 강경 진압 후에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무마시킬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중국에서도 27일 오후에 23개 주요 도시에서 민주화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어 사이트 보신이 일요일 27일 오후 2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전국 23개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연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 20일 1차 집회 당시에 비해서 10개 도시가 늘어났고요. 나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보신 사이트는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고 지정된 장소에 나와만 달라면서 집회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예. 중국 내 분석가들은 2차 집회도 제대로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1차 집회 이후에 제스민 혁명, 집회, 시위 등의 소식이 담긴 보도와 인터넷상의 글, 또 휴대폰 메시지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요. 예.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반체제 인사들을 예비 검속을 통해 체포하거나 집밖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영국 법원이 위킬릭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에서 어산지에 대해 스웨덴 송환 판결을 내린 건데요.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렸지만 어산지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여서 최종 송환 여부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어산지는 작년 12월 7일 런던에서 체포된 뒤에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스웨덴 검찰의 항소로 12월 16일 항소심을 거쳐서 보석금 20만 파운드를 내고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산지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어산지 변호인 측은 그동안 스웨덴으로 보내지면 미국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 수용소에 수감돼서 예.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러시아가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를 우주까지 봉송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소치 올림픽 개막식 준비위원회가 연방우주청에 동계올림픽 성화를 우주로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성화를 담은 캡슐을 우주선에 실어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또 특수 거울과 위성을 이용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쏘아보낸 태양빛으로 올림픽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성화 정화용 위성 제작에 3억 6천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어떤 시기든 우주 공간으로부터 성화를 점화하는 극적 이벤트를 통해서 우주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볼만하긴 하겠군요. 멋질 것 같죠? 예. 예. 자, 전지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물가 급등에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요? 예, 어찌 보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물가가 지금처럼 오르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니까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살림살이가 이처럼 빠듯해지니까 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였고요. 그 결과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도 3분기째 둔화되면서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예. 항목별로 보면 오락, 문화와 의류, 신발 분야 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었는데요. 단체 여행비와 채소 및 채소 가공품의 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상 한파로 주거, 수도, 난방비 지출도 늘었습니다. 예. 이 밖에 가사 도우미, 외래 의료 서비스, 통신 서비스 지출 등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교통비와 주류, 담배, 교육비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연료비는 증가했지만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세제 지원이 끝나면서 자동차 구입비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학원비와 보습 교육비는 연간 기준으로 0.4% 줄어서 전국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예. 유가 급등 현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리비아 반정부 시위가 점차 계속 확산되면서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리비아의 정세 불안으로 유가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 상황 점검 대책 회의를 열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관심은 유류세를 인하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쯤인가요? 유류세 인하 논의가 한창일 때 정부는 배럴당 140달러 수준까지 이르면 몰라도 당장 세수 감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류세 인하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때만 해도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투쟁이 지금처럼 달아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온 소식 보니까 국제유가가 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예.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지수는 여전히 좀 부진하군요. 예, 1900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 마감 중인데요. 1950선 이하로요. 예. 예.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또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4이동통신사 등장이 무산됐다면서요?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예.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KMI 컨소시엄은요. 지난해 연거푸 2번 고배를 마신 뒤에 이번에 3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또다시 기간통신사업권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예. 중소기업이 기간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역시 입증됐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수십 년간 국내 통신 시장을 과점해온 KT, SK텔레콤, LG U+ 등 통신 3사 체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되게 됐고요. 기존 통신 3사보다 20% 이상 낮은 통신 요금을 제시한 KMI의 사업권 획득이 물 건너가면서 통신업계의 가격 파괴 바람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도 당분간은 접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방통위는 향후에도 KMI를 포함해서 새로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언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OK 캐시백이라고 그 SK 마케팅 컴퍼니가 추진 중인 그 포인트 적립 카드 할인 시스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쓰인 개인 정보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또 위탁 제휴 상품 서비스 판매업체 등 그 제3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OK 캐시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K 캐시백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인 3,372명을 조사했더니 그 운영자인 SK 마케팅 앤 컴퍼니가 이 중 10.5%에 해당하는 354명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또 개인 정보의 항목이나 이런 이용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전해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나리타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있는데요. 현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일 4회씩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노선을 어느 항공사에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은 물론 그 국제선 비중을 늘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저가 항공사와 또 나리타 노선 추가 획득을 목표로 한 대형 항공사가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예. 결과는 저가 항공사의 승리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 14회의 나리타 노선 신규 운수권을 에어부산과 이스타 항공에 각 7회씩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로써 에어부산은 부산 나리타 구간을 4월 말부터, 이스타 항공은 인천 나리타 구간을 5월 초 또는 중순부터 매일 한 차례씩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은 상당히 싸지겠네요. 예, 보통 대형 항공사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이제 국내 노선 같은 경우 저가 항공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나리타 노선 역시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게 저가 항공사의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을 오가는 승객들의 항공사 선택 폭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화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테나시아의 강명석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영화 얘기죠. 예, 지난 20일 폐막한 베를린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단편 영화 파란만장이 단편 부문 금공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편 부문 작품상을 받은 건데요. 파란만장은 낚시를 하러 간 남자가 이승과 저승 오가며 벌어진 독특한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박찬욱 감독은 사실 이 베를린 영화제에 가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젊은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편 영화 부문에 참여하게 돼서 쑥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까지 받게 됐고요. 특히 파란만장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라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 전부 스마트폰으로만 찍은 건데요. 그런가요? 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의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사용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스태프들의 스마트폰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 또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누구한테 이제 스마트폰 줘봐 해가지고 찍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촬영이라고 해서 정말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동영상 촬영 기능만 갖고 영화를 찍는 건 아니고요. 우선 조명이나 음향 설비는 일반 영화에서 쓰는 것들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그 영상을 확대해서 촬영하는 그런 줌 기능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렌즈를 또 부착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평소 그 스마트폰 이용자처럼 들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장치도 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카메라는 스마트폰이지만은 일반 영화 제작에 준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만 스마트폰이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한 거지 다른 것들은 영화 제작과 거의 흡사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제작비도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편 영화 제작비로는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만 할 수 없는데요. 사실상 카메라는 스마트폰이었지만은 그냥 단편 영화 한 편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실험? 사실 영화를 찍으려면 스마트폰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써서 HD 카메라를 사는 게 낫습니다. 예. 실제로 독립 영화를 찍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것도 비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사실 파란만장은 한 이동통신사와 영화사가 주관하는 스마트폰 영화제 지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홍보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덕분에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작품성을 인정하는 그런 좋은 영화 한 편이 나왔으니까 홍보를 하긴 했는데 좀 홍보비를 좋은 데 썼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 영화제는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무려 470편이 출품됐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추어 작품들이 470편이니까 꽤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이 물론 제대로 된 완성도를 갖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대부분의 작품들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집에 HD 카메라를 들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도 스마트폰은 요즘 많은 집에서 다들 한 대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휴대폰에 부착된 좀 장난감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예. 요즘 스마트폰은 노력과 비용 투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 정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 지금의 카메라 이상으로도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좀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를 좀 이 파란만장이라는 작품이 확실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보셨나요, 이 작품을? 아니요, 아직 그 국내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몇몇 장면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선명한 HD 카메라만큼의 화질은 아니었지만은 극장에서 상영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 정도는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뭐 이제 누구나 영화를 찍는 시대가 실제로 오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회사로 유명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 컴퓨터에 아예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장년층은 인터넷에 자기 생각을 올리려고 할 때 글을 쓰게 됩니다. 예. 하지만 젊은층, 특히 10대들은 글은 정말 댓글을 달 때나 쓰는 거고 대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요즘 10대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를 보면은 글로만 채워진 게시물을 좀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최소한 뭐 글에 음악이라도 깔든가 아니면은 영상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만 그래서 가지고는 지루하다는 거군요. 예, 글만 가지고는 글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내용 좀 줄여달라, 뭐 한 줄 요약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예. 대신에 이제 영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동영상 UCC가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UCC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지나간 말이 돼버릴 정도로 예. 영상이 일상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글 쓰는 것처럼 뭔가 찍고 편집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지금의 10대가 컸을 때 사회 전반의 문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성세대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영상을 편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왔다면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주어야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예, 단적인 예로 테드가 있는데요. 테드는 알랭드 보통, 제임스 카메론은 전 세계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뭐 어떤 지식 공동체 모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연설 자체가 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이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각국의 언어도 자막으로 지원이 되고요. 예전이라면 이런 강연이 있으면 책으로 출판된다든가 인터넷에 글로 남았을 텐데요. 예. 요즘에는 이런 정리된 글의 형태보다 강연자의 말이나 그 동영상 자체로 정보를 주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영화에서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강의 편집이라든가 영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건 영상을 찍는 게 익숙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요즘 좀 재밌는 게 학교에서 교사들은 열심히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는데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그대로 찍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칠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처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라면은 교육법이라든가 정보 전달의 방식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테나시의 강명석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최옥자님, 2번 방경성님 이쪽에 앉아 계시고요. 얼마나 되셨나요, 어르신? 몇 년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인상 보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라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승원님, 양성이 나오셔서요. 발톱 무좀이세요. 옛날에 발무좀 있던 게 발톱 무좀으로 변한 거라고요. 어디 목욕탕을 못 가고 자고 물가에 가지를 못하고 그러고 살았었다니까요. 발톱 무좀은 3개월 꼭 드셔야 되거든요. 약을 한 달 먹다 안 드시면 안 하시는 거하고 똑같으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요거 까만 종이 하나 가져가실래요? 손톱 좀 자르셔갖고 거기다가 담아주세요. 아이고 안 들어가. 김혜숙님, 네네, 양성이세요. 그러니까 무좀이세요. 그렇죠. 네. 무좀 맞아요. 네. 아 창피하지. 무좀은 여자들이 수치스럽잖아. 부끄러운 병 별로 아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시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나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샌들 잘 안 신어. 고치고 나면 신어야지.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무료 무좀 검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발톱 무좀으로 인해서 두꺼워진 발톱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거나 아니면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군요. 사실 대부분 이제 무좀 걸렸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건 사실인데, 그러나 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시는군요. 병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어제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전혀 예고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2009년 3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한 지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이 한 전 청장은 2007년 초에 인사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을 하고 2008년에 연임 목적으로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고요. 예.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켰던 태광 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2009년 초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그 직후 한 전 청장은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돌아왔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뭐 언론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고 이 검찰은 28일 이 한 전 청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인데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최영함을 리비아 현지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 트리폴리 공항이 폐쇄가 돼서 전세기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최영함을 활용하겠다 이런 보관 때문인데요. 예. 최영함이 리비아에 도착하는 시점은 3월 첫째 주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교민 1,4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남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영함은 가용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군이 지난해 10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 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하고요. 이 전단뿐만 아니라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속옷, 모자, 장갑, 의약품, 햇반, 라디오 등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 최근에는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전단에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어제 한국교회협의회 이영훈 신임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용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과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지하 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된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영기 목사는 그 전에 23일이었습니다. 몇몇 원로 목사와 함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일이 있었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2월 국회에서는 논의 안 하는 걸로 되는 거 맞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가 유명 봉제인형 제조업체의 박모 대표와 이 박 씨의 자산관리사인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박 씨 등은 2000년부터 9년 동안 홍콩 법인에서 번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 지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옮겼고요. 예.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빼돌린 돈이 976억 원에 달하고요. 예. 탈루한 세금은 4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서울대 김인혜 교수와 고려대 의대 교수의 폭언과 폭행 등의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대학 교수들이 일탈 행동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두 개만 추려서 전해드리면 강원 지역에서 영문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생이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가 다른 학생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야밤에 공원으로 불러서 다짜고짜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예. 서울 지역 공대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은 이공계 교수님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눈 밖에 나면 비싼 등록금 내기 어렵게 된다고 밝히면서 예. 교수 출퇴근시키기, 딸 과외 선생 노릇하기 등을 직접 해봤고 예. 여교수의 경우 조교들이 돈을 모아 명품백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뭐 조교들 봉급이 얼마 된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나 보죠? 글쎄 이 학계에서 이 도제식 그 관행이 아직도 잔존되어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예, 이제 예. 그것이 이제 그 총론 차원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학계가 좀 전반적으로 자기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딸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돕기 위해서 학교 영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그 교사가 이 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사회의 징계 절차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학교 교장이 지난해 11월 23일 문제 유출 제보를 처음으로 받았고요. 이틀 뒤에 이 교사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29일에는 영어 시험 출제교사 4명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교장에게 제출까지 했다고 하고요. 예. 이에 따라서 12월 1일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자 5명 전원이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교장은 다음 날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사회는 제청을 받은 지 2주 후에나 열렸고 이 자리에서 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소명자료 제출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예. 더구나 이 교사는 이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 안팎에서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7일에야 학교가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예. 이 교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을 했고요. 결국 학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서 경찰 수사 완료 후 징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국방부가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C가지 전투에 대비한다면서 올해부터 예비군 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향방 및 타격 소대별로 1명씩을 선발을 해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4시간을 사격 연습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예. 국방부는 3만여 명의 저격수를 양성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이 꽤 많네요. 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1년에 몇 번 소집됐다 해산되는 예비군에서 저격병을 양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아주 특출난 소질이 있기 전에는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 예.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파로 인해 지난달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58억 킬로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전기료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스 난방 대신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난로를 들면 전등 200~300개를 한꺼번에 켜는 것과 같은 전력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 한 예만 들어드리면 서울 봉천동의 방 2개짜리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신모 씨의 경우에 전기난로를 들다가 지난 20일 1월달 전기료로 23만 원이 나온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 씨의 한 달 생활비는 40만 원입니다. 예. 또 한파로 장사를 망친 식당과 자영업자들은 뭐 당연히 또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예. 이중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장사는 안 되고 전기료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서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 데에는 누진제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300kW 정도로 4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예. 그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요금이 19만 8천 원으로 껑충 뛰어버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를 썼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몇 배로 당하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알뜰살뜰 살려면 전기난로 끄고 그 난방 줄여야 되는데 1월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게요. 그럴 수도 없었으니까 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보도인데요. 구제역 가축 매몰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이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같은 달 28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391억 원을 지출하기로 의결까지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이 집행마저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18개 시군 1133개 마을의 72,135가구에 상수관로를 설치하려면 5,09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실시 예산이 없어서 설계도만 그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 보통 때도 사실 상수도 하나 들어오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는 이런 돈이 없는 거죠. 예. 또 충청남도도 9개 시군 매몰지 인근 215곳에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1,268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일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들에게 상수도 설치 분담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매몰지 500m 한 348가구에 상수도를 놓을 계획인 가평군은 가구당 48만 원을 물리기로 했고요. 예. 고양시는 이미 35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마친 다음에 28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제역에 타격받고 또 상수도 설치 분담금까지 내야 되고 이중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좀 걱정인데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지금 큰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 걱정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5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하숙비 담합 해결을 위한 공동제소추진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하숙집의 불법 담합에 의한 피해의 사례를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학교 근처 하숙집들이 담합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희대 학생인 김모 씨가 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예. 최근 하숙집의 주인이 인근의 다른 하숙집 주인들과 집 거실에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더랍니다. 예. 하숙비를 얼마까지 올려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회의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바로 담합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몇 군데의 하숙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주인이 주변 하숙비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하숙집에서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눈길을 끄는데 과거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예. 이것도 담합의 결과인 걸로 학생들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전월세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학교 앞에 하숙집들도 학생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모양이군요. 뭐 학비 계속 부담이고 전월세가 오르면서 또 부담되는데 또 하숙비까지 담합해서 올린다면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고 예. 오늘 이중고, 삼중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서모 씨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 소원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5, 합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슬아슬했나요? 한 명만 더 위헌 의견을 냈다면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예. 한 명이 모자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 의식의 근저에는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고 부모에 대한 존경은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안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예. 이 사실은 이 부모가 어머니가 먼저 이 존속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어머니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예. 이 형사소송법 때문에 이제 제한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4.27 재보궐선거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군요. 민주당에서는 최문순 의원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대 연합특위가 선거 지역 4군데 가운데 한 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공식 의결을 했는데
민주당의 4.27 재보궐선거 기획단장 이낙연 사무총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문순 의원은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결심한 배경은 뭘까요? 예, 아무래도 강원도와 민주당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사무총장이 계속 설득을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설득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좀 두세 시간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당이 최문순 의원한테 나가라고 하는 배경에는 엄기영 전 사장이 한나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둔 건가요? 꼭 그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최 의원님도 좋은 카드 중에 한 분이겠다 생각해서 예. 이렇게 출마의 경우에 대비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언론은 그 부분에 특히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언론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겠죠. 두 분이 공통점, 닮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언론의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나 엄기영 전 사장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출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한 한나라당에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저도 엄기영 전 사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직간접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그간의 행적이 약간 그런 그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한승수 전 총리가 그동안에 거론이 되었다가 출마를 고사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엄 전 사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엄기영 전 사장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민주당에서도 접촉을 했었다면서요? 예, 민주당에도 그분하고 친한 사람은 몇 분 계시지요. 예.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연대연합특위 여기 위원장은 이인영 최고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 4.27 재보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선거지역 4군데 가운데 한 곳을 야권연대연합 대상으로 배려한다. 나머지 3군데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한 곳은 어딜까요? 연대 협상 과정에서 정리가 되겠지요. 미리 다 정해놓고 다 발표해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근데 사실상 순천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예,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그동안에 많이 거론됐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요. 예. 거기가 아니라면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크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그 주변 지역이나 현지의 반발도 있으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전남 순천에 무공천으로 갈 경우에 박준영 전남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뭐 그런 점도 약간 고려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말씀하시기 참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길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연대연합특위에서도 그런 식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거기 한 군데 이외에 더 민주당 쪽에서 예를 들면 뭐 양보를 한다. 이건 뭐 표현이 양보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은 없습니까?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곳이 이번에 3군데죠. 예. 근데 3군데 중에 민주당더러 2군데를 양보하라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남 순천 쪽에 후보를 실제로 내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지의 도의원이라든가 박준영 전남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호남 당원들의 긴 헌신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 나름의 걱정이나 충정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어떻게 결정이 되건 호남 당원들께 중앙당이 성심껏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 보자면 결국은 그쪽인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국민참여당에서는 경남 김해 쪽을 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재보선이 실시되는 곳이 3곳인데 예. 3곳 중에 2곳을 민주당이 비워내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다 나온 것 같네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참여당과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경선에서 예.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한나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 분당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 대표님 개인의 기류라든가 또 그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이인영 최고위원이 한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4.27 재보궐선거 기획단장인 이낙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오늘과 내일 리비아 카다피 원수 쪽과 또 시위대 전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송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전세기는 물론이고 지금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최영함까지 급파했는데요. 이런 방법이 쉽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육로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고 있는 원건설 관계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안전상 저희가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기 손석희 시선 집중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어딜 지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딜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저 카이로 시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리비아는 완전히 이제 탈출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서신 거군요. 예, 지금 카이로 숙소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현재 남아있던 한국 분들은 다 떠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조금 전에 전화 연락 받았는데요. 예. 16명하고 이제 다 회사 직원 1명하고 17명이 예. 국경 초소를 빠져나왔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예. 이 원건설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 원건설 직원이 한 1,6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은 한 5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 53명입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면 다 나오신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다 나왔죠. 아, 예, 다행이군요. 그러면 원건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우리 건설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소식은 혹시 들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현장 인근 한 차로 한 40분 거리에 현대 엠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직원들은 우리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는 철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혹시 그분들은 시위대에 의해서 고립돼 있다든가 아니면 탈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시위대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지 좀 아직까지 시위대로부터 공격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군요. 예. 아니면 견딜만 하다 해서 남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요?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으셨는지요? 그 상황이 조금만 좀 여의치 않으면은 그분들도 아마 이미 탈출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쭉 리비아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오시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은 없었는지요? 시내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좀 이 시대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문도 두드리고 그러니까 좀 일단 오는 도중에는 위험한 상황을 못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동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모양이죠? 예, 우리는 지금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국경이라든가 다 통과를 하셨습니까?
국경 초소에서 이제 그 한국 그 이집트 대사관에서 예. 임시 그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거기 그 함께 오신 분들은 왜 여권은 없으신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업무가 그 트리폴리 인근의 그 미스라타라는 데서 비자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집트 국경 쪽은 뭐 리비아 빠져나온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렇다는데. 예,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습니까? 올 때 차량 준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자 그냥 저 회사별로 알아서 하신 건가요? 회사에서 단체로 이제 그 데르나 시내에서 어렌지를 해가지고 예. 트럭, 뭐 버스 닥치는 대로 그냥 수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어렵게들 이렇게 나오셨군요. 지금 정부가 네. 교민 수송을 위해서 그 전세기도 띄웠고 최영함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어제 잠깐 연결한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전세기나 선박을 타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리폴리 공항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백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 있는 그 데르나라는 시내에서 그 트리폴리까지는 예. 1000km 넘기 때문에 그 예. 중간에 아주 그 소요가 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예. 사실 그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공항까지 가는데 그게 굉장히 더 어려워서 차라리 이집트 쪽으로 육로 탈출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집트 카이로까지는 계신 곳에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확하게는?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오늘 내일이 리비아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리비아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그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학교로 지금 피신을 했다가 예. 학교도 이제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현지인들이 그 자기 소개해주는 자기 집이나 있는데 7군데를 분산해서 예. 그래가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 들어가 있는 와중에도 밤 되면은 뭐 그냥 뭐 문을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냥. 예. 실제로 우리 공사 현장이 뭐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랬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위대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계신 곳도 그랬습니까? 예, 숙소도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때 어떤 뭐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요? 처음에 그 물건을 뭐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예. 서로 이제 저항도 하고 그러니까 예. 흉기를 뭐 휘둘러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예. 다친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회사에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지금 뭐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일단 떠나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죠? 현재는 뭐 심리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 전화가 불통이라서 교민들하고 연락하기가 참 어려운데 혹시 그 소식을 들으신 게 있으시면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리비아 내 말입니까? 예. 리비아 내에는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그 했는데 지금 뭐 이쪽 그 벵가지 밑으로 해가지고 그 동부 쪽에는 거의 지금 반군들이 이제 저항군들이죠. 뭐. 예.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리폴리가 지금 이제 한 100km 정도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이제 계속 이제 그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 그 같이 가신 분들 모두 다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예.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당분간 카이로에 머무셔야 되겠네요. 예, 이제 여기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 항공편이 되는 대로 귀국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리비아에서 이집트로 탈출해서 방금 카이로에 도착한 원건설 관계자 한 분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파리 재벌 역사학자 안종홍 박사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럽권에서는 오히려 좀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이유 때문에 조용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떤 얘기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반정부 시위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있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일이? 네, 그 유럽 쪽에서는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예. 하나는 먼저 그 불안정한 부족 간의 세력 투쟁과 지난 42년간 카다피에 대한 20여 차례 쿠데타가 있었어요. 군 쿠데타가요. 예. 이 쿠데타의 중심에 그 와르팔리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족장은 지난주 그 월요일날 카다피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즉각 리비아를 떠나라라고 리비아에서 TV에 연설을 한 후에 정면전을 선포했어요. 예. 근데 그 와르파이 부족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 이번에 봉기가 일어난 중심지인 리비아 동부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동부 지역은 그 카다피가 전복시킨 그 리비아 마지막 왕조가 있는 메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 와르파이 그 부족이 1993년도에 쿠데타에 실패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청을 당했지만 지금도 군 요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그 카다피 반기를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이 부족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카다피의 이제 유력한 후계자로 그 두 아들이 지목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아들 이제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 세이프 알 이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이프 알 이슬람이 강경 노선을 택했어요. 예. 근데 이제 카다피의 후계자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세이프 엘 이슬람하고 뮤아타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앞에 말한 사람은 그 비둘기파고 뒷사람은 뇌파고 예. 강경파고 온건파고 이런데 온건파인 아들이 이제 마지막 총알까지도 우리는 그 투쟁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 이 그 아들 간의 그 온건파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강경한 입장을 한 데다가 예. 이번에 그 리비아 안에서 그 권력 암투가 있는데 그게 아들들하고 사촌 간의 세력들 때문에 이제 번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서로 이게 지금 이제 뭐 물러설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카다피 자체도 자기가 이 그 봉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 투쟁을 해야지만이 자기 그 부족이라든지 자기 그 측근들이 예. 그 이 이후를 이제 모색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리비아가 그 모로코라든지 알제리, 이집트처럼 정치적 반대 세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협상보다는 극한 상황까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정상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럽 그 국가들이 왜 리비아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리비아 원유에 대한 기득권과 특권이 서유럽을 침묵하게 하고 있다. 예. 다시 말해서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 산유국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된 원유의 85%가 서유럽에 수출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원유의 22%가 리비아산이기 때문에 그 리비아가 그 원유 송유관 호수를 잠그게 되면은 서유럽은 이제 그 에너지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어느 누구든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 리비아가 남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통로 역할하고 자물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거기 가운데서 막아준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예. 그 매년 수십만 명의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불법 이민 오는 것을 저지시켜주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 이후에 혼란을 틈타서 이집트 그 람페두사라고 하는데 하루에 5천 명이 몰려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 장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그 리비아 정부에게 그 불법 이민 그 저지해달라고 하면서 지원한 금액이 약 9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럽 사람들이 그 아랍 국가 하면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법 이민하고 하나는 과격 이슬람 교도거든요. 예.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 유럽에 진출하는 관문을 또 리비아가 지켜주고 있어요. 리비아가 지금 동부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알카이다라든지 이런 그 과격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카다피 대통령이 이제 TV 연설중에서도 리비아 봉기 세력의 뒤에는 알카이다와 빌라덴이 조정하는 젊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카다피가 그 과격 이슬람 교도들을 억압하고 진압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럽의 진출을 그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서유럽 국가들은 그 카다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실은 뭐 그 외형적으로는 어떻게든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카다피를 제재할 만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재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네, 애석하게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주로 리비아 무기 수출 금지라든지 원유 수입 금지, 그다음에 카다피를 국제인권재판소의 반인류 행위로 기소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을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이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유효 사태의 책임에 따라서 카다피를 처벌해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들도 같은 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그 미국이나 그 유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그 원유 수입이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도 그 그 유럽연합의 관계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있었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예. 결국은 뭐 거기에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올 뿐이지.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알랑 주페 그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개입이라든지 개입은 아직도 그 우리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그 내정 간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이야기를 낼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회원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바라는 사태 결말은 어떤 방향이란 겁니까? 그 유럽 국가들이 희망하는 거는 정부 입장과 학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아주 극명하고요. 예. 또 중동 전문가 중에서도 여태까지 그 메인 전문가들과 아웃사이더들 간의 전망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럽 국가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카다피가 봉기를 일으킨 세력들과 이제 스타디오 코어라고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특히 그 둘째 아들인 그 세이프 엘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금 개혁 정책 개혁의 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그 봉기 세력들의 어떤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 어떤 요건이 됐으면 설득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듯해요. 예.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나 아웃사이더들은 그렇지 않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혁명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계속 번졌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중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동풍이 서유럽의 거만함을 쓸어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랑 바디우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여태까지 그 중동의 문제는 이스라엘 분쟁으로만 보았는데 이스라엘 분쟁은 더 이상 중동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아랍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전 시대의 사고관이나 가치관을 빨리 벗어버려야지만이 예.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민주화 바람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알랑 투렌 그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주요 국들로, 그러니까 중동의 국가들로 더 번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 답변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알제리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요르단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태가 특히 그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는 지금 되게 그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마 리비아가 유혈 사태로 무너지면서 여기서 리비아가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 중동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동풍 민주화 바람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번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그 전망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안정홍 박사님의 그 현지에서의 그 예상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벌 역사학자인 파리의 안정홍 박사였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 이 중동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셋값, 구제역, 또 신선식품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악재에 좀 시달리고 있는 서민 경제에 기름값이라는 빨간불이 또 하나 켜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민주화 시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근 산유국들로 번지게 될 경우에 3차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아직까지는 그 리비아 사태라든가 중동 지역의 민주화 바람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현 네.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듣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지수가 2,200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단기 조정을 받아서 1,950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조정치고는 상당히 좀 급격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리비아와 이집트, 튀니지에서 발생한
중동 사태로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유가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유럽 쪽 자금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향후 3주에서 4주가 고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내일이 리비아에서 최대 고비가 될 것 같고 예. 그것이 안정된다는 시점이 앞으로 한 1, 2주를 놓고 본다면 한 3, 4주가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석유 공급이 만일에 리비아 쪽에서 중단이 되면 네. 국제 유가가 2008년에 그때 뭐 한 140, 150달러까지 뛰어 올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조금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 바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른바 3차 오일 쇼크를 예측하는 전망도 지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오던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난 2008년 서프라임을 경험한 이후로 자라보고 논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가가 중동 사태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80에서 90달러 사이로 떨어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100불을 어느 정도 3, 4주가 고비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3에서 4개월 더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세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하신 한 140억 달러, 노무라 증권은 한 220달러까지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이거는 뭐 지나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근데 네. 근데 어느 정도 고유가는 뭐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가 네. 충격을. 네. 근데 방금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긴데 수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리비아산 원유와 알제리산 원유가 상당히 양질의 원유입니다. 예. 근데 이 양국이 그러니까 리비아도 그렇고 알제리도 그렇고 약 1일 생산량이 한 16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예. 이것이 전면 중단된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 능력이 한 400만 배럴이 됩니다. 1일 예. 생산 능력이. 그래서 일단 사우디나 서구 쪽에서는 리비아와 알제리가 전면 중단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예. 충분히 잉여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가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가 당분간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보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은 또 유가가 하락세를 멈췄다는 얘기도 또 나와서 네. 상승세를 멈췄다는 네. 얘기도 나와서 네. 이거 뭐 며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박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특히 서민 경제에 좀 타격이 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영향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발생되고 있는 발등에 불을 꺼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매번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정부가 곡물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물 거래를 한다든지 상당한 선 거래를 지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서민 경제에 분명히 타격일 것 같습니다. 예. 서민 경제가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차를 안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류세 부분을 인하해 준다든지 단기적인 어떤 유가 하락 부분 그리고 옛날에 석유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서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안정기금 이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은 서구에서는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을 중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계약은 한 10년, 20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순간적인 수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가지고 가야지만 한국 경제가 향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서민 경제에 주는 타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원래가 그 정부는 올해 유가를 배럴당 한 85달러로 예상하고 경제 운영 방향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장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은 부분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은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이제 안정을 찾기 때문에 수급 부분, 경제가 회복되는 기조를 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결국 신흥국들, 중국과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85달러는 너무 조금 낮은 가격인 것 같고요. 한 90달러 중반대 정도까지는 정부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3%대 초반보다는 한 중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리비아 사태 같은 지정학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유가 상승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수정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점수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50주 동안 깨어있는 좋은 후보자들만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 아버지는 녹화를 마친 후에는 나에게 거의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내 엄마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 본 적은 없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물어보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 그 공책을 보여줄 것인지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마치 남의 약점을 이용해 끼어들어 장사를 하는 것과 같으니 그게 장사다. 장부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나중에 부실채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매우 의롭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말한 것 같죠?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머리에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후배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나요? 그는 발을 들어 내 신발에 똑바로 오줌을 싸고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사라진 상태였다. 문득 그 여자아이가 집에 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생각났습니다. 말했다. 문장을 기억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고 싶어요라는 단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런 다음 날을 보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만나러 오세요. 고기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엄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런 것들을 알면 엄마가 정말 저를 그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늦잠을 자주 잤어요. 가끔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빼먹게 도와주세요. 나는 편식하는 사람이고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엄마가 즉시 만두와 옥수수 껍질을 모두 제거해 주셨어요. 엄마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공책을 갖고 계세요. 아이는 사랑이 부족하고 항상 마음속에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해.